자, 봅시다. 이번 단원은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이에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리고 넓이를 구하는 그런 단원인데 저번에 살짝 보여드렸듯이 넓이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 요게 이제 학교 선생님의 취향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문제에 활용하는 기본적인 문제들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작정하고 어렵게 내버리면 그 풀기가 진짜 힘들어집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 개념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중학교 걸 가져오는데 중학교에서 뭘 가져오냐면 닮음을 가져와요. 닮음. 중학교에서 한번 기억 떠올려 보세요. 닮음 문제 진짜 어려운 거 못 풉니다. 진짜 어렵거든요. 닮음 문제 진짜 어려운 거 정말 미쳐버리거든요. 누가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 꼭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 1학년 때 여러분이 모의고사 보죠. 모의고사에 보면 꼭 21번 문제 그리고 30번 문제 있어요. 닮음이 들어가는 원과 관련된 닮음이 들어가는 문제 있거든요. 그거 들어오면 굉장히 골치 아픈데 그 2번 단원에서 만약에 킬러가 나온다면 걔를 땡겨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땡겨와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막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막 한 10년 전, 15년 전 모의고사 문제에서 그림 땡겨와서 거기다 얘를 접목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찍어야죠. 너무 수준 높다. 장난 아니에요. 그거는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서 푸는 사람 한 학교에 한 3명? 3명에서 많으면 5명? 요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어렵게 낼 수도 있는데 아직 사우는 그런 적 없고요. 외고는 모의고사 문제 땡겨왔을 때 빼고는 없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드는 문제에서는 그런 적은 없고요. 풍무에서도 딱 한 번만 있었어요. 한 번만. 근데 그 한 번이 3년 전인가? 21년인가 2년에 딱 한 번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양호했어.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한 2등급 원저리에서 노는 애들까지는 어떻게 좀 건드려 볼 수 있겠구나 정도 수준이어서 조금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어쨌든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리는 개념은 아마 그렇게 딱히 어렵다는 느낌을 못 받으실 것 같고요. 문제 푸는 것도 연산만 잘 쓰시면 오늘 외워야 되는 공식이 딱 2가지 있어요. 2가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2가지 외울 건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학교 시절을 살짝 돌아봅시다. 원이 있었어요. 점이 있고요.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짝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부채꼴이 있어요. 우리는 이 녀석을 L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요. 여기를 R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이미 다 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중학교 때 어떤 걸 하냐면 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선을 그리죠. 자, 이 녀석은 2분의 세타예요. 왠지 아시죠? 알아야 돼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는 이 아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심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원주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주각과 중심각은 2배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원주각 2배가 중심각의 반절이 원주각이다.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항상 호가 중요해요. 하나의 호에 대한 중심각과 원주각의 크기는 2배 차이가 난다는 건데 중심각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요 호에 대한 중심각은 하나밖에 없지만 원주각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만들어내면 다 원주각이거든요. 선을 어디다 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선을 그렸어요. 얘도 원주각이에요. 2분의 세타. 요렇게 선을 그렸어요. 얘도 원주각입니다. 2분의 세타. 요런 식으로. 요렇게 선을 그려도 돼요. 이 선을 연장하는 거죠. 쭉 해서 이렇게 선을 그려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세타. 그리고 시험에 많이 활용됐던 게 이제 요 그림이죠. 빨간 그림. 그러면서 여기에 선 하나를 추가하면서 여기를 직각으로 만들면서 문제를 만들어냈던 게 이제 중학교 수준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 빨간 거에 대한 얘기만 잠깐 더 다시 해볼게요. 원이 있는데 중심을 지납니다. 이때 이렇게
이거 직각이다. 이 정도는 우리 다 압니다. 그쵸?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래서 지름에 대한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최소한 요거는 알아요. 그쵸? 다른 건 뭐 원주각 2분의 1 이제 기억나잖아요. 맞다 저거 했었지. 이런 거 중심각 그렇죠? 다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그리는 90도다. 요것도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했던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지름을 우리가 한번 ER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R, 스몰 r 대신에 라지 R을 썼을 뿐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자, 요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요 녀석을 만약에 A라고 할게요. A. 그러니까 여기를 A, B, B, C 이렇게 해볼까요? B, C. 반대로 해볼까요? B, C. 자,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우리 삼각형의 원칙이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가 있으면 이거 원칙입니다. 무조건 따라주셔야 돼요. A가 마주보는 대변은 무조건 스몰 a. B가 마주보는 대변도 무조건 B, 스몰 b. C가 마주보는 대변은 무조건 스몰 c. 이건 원칙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거 바꾸시면 안 돼요. 내 맘대로 바꾸시면 무조건 틀려요. 할 말 없어요. 무조건 틀립니다. 대변과 대각의 알파벳은 무조건 동일한 걸로 맞춰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면 A가 마주보고 있는 우린 여기를 뭐 자연스럽게 A라고 볼 수 있고요. B가 마주보는 여기를 자연스럽게 B라고 놓을 수 있어요. 요거 일단 한번 기본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sin A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서진아, sin A는 뭐분의 뭐죠? 지름 아니 지름분의 그렇죠. 지름분의 A예요. 자, 2R분의 이렇게 되는 거. 문제 없죠? 자, 그러면 sin B는 뭘까요? 용준아. sin B는 2분의 R 2R분의 2R분의 B. 그렇죠. 이렇게 놓는 거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C를 구하고 싶었어. 근데 sin C는 솔직히 1이 나오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자, 이렇게 만들어낸 이 표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제가 얘랑 얘 위치를 바꾸는 거 가능할까요? 분모랑 분자랑? 가능하죠? 우리가 서로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럼 얘를 2R을 A sin 미안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가능하겠죠? 그럼 2R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냥 하는 김에 이렇게 써볼게요. 이건 억지 성향은 조금 있지만 C 입장에서는 얘가 대변인 거 맞죠? C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를 지름을 ER을 C라고 표현해도 솔직히 틀린 건 아니에요. 단지 지름을 그냥 얘가 대변으로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우리가 sin C를 물론 똑같은데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sin C 입장에서는 빗변이 누구죠? 이거 빗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높이도 누구예요? 약간 요 녀석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90도라는 게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sin 90도가 왜냐면 빗변과 뭐가 높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90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상 2R분의 2R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2R을 그냥 C로만 살짝 표기해 볼게요. 이거는 그냥 그러다고 따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 그냥 알파벳만 살짝 돌리면 똑같거든요.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R을 뭘로? sin C분의 C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충분히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죠? 그냥 원주각을 이용해서 그렇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 90도를 이용해서 제가 sin을 표시해봤고 그것들이 대변과 지름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지름이 빗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양변에 ER sin A를 곱했어요. ER sin B를 ER sin C를 곱했습니다. 그렇게 곱해서 이런 표현을 만들어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내고 봤더니
전부 다 이 R에 대한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쵸? 전부 다 이 R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R을 어떻게?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가능하겠죠?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그쵸? 전부 다 이 R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 아이들도 중요해요. 개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도 개별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sin A는 2R분의 A,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 자,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사인 법칙이 떠올리지 않잖아요. 이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쵸? 만약에 사인 법칙이 안 떠올라. 사인 법칙 뭐였지? 뭐분의 뭐였지? 분명히 뭐분의 뭐였던 걸 기억하는데 이게 A분의 사인 A인지 사인 A분의 A인지가 막 혼동이 돼. 그러면 이거 떠올리시면 돼요. 빨리 원 그리고 반원 샥샥샥 해가지고 A 해놓고 지름 해놓고 여기다 A 써놓고 자 이게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봐. 사인 A는 뭐분의 뭐? 2R분의 A잖아요. 그렇죠? 사인 A는 2R분의 A. 그럼 2R은 사인 A분의 A.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빗변분의 높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빗변분의 높이인데 빗변이 2R인 거야. 그러니까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 근데 빗변이 2R이야. 그러면 사인 A는 2R분의 A.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사인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사인 법칙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냥 기본적인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한테 친숙한 여기 30도라고 하고요. 여기 60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변의 길이를 뭘로 해볼까요? 여기를 2, 여기 2, 이 정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우리는 알아요. 이거 다 압니다. 그쵸? 1대1 루스터는 이거 다 알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처리를 해볼게요. 먼저 주인공은 이 둘입니다. 사인 법칙은 기본적으로 한 쌍이 필요해요. 한 쌍. 여기서 말하는 한 쌍은 누구냐면 대변과 대각. 이렇게 한 쌍이 필요합니다. 대변과 대각 한 쌍이 필요해요. 지금 대변과 대각 한 쌍이 주어져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사인 A가 있어요. 사인 30도 우리가 2분의 1인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2R분의 요걸 이제 2R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 빗변을 항상. 그래서 2R분의 2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거 뭔지 다 아시죠? 그렇죠? 이거 4 나와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게 4가 나왔어. 그러면 뭘 아는 거예요? 이 R의 값이 4라는 걸 안 그 순간부터 뭐가 가능하냐면 이 값이 지금 4라고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얘가 4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를 통해서 2R을 알아냈고 그러면 2R을 통해서 누구를? 나머지 아이들을 알아내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게 이제 사인 법칙인 거야. 그래서 사인 법칙의 기본은 무조건 한 쌍이 필요해요. 한 쌍. 왜냐면 여기 잘 보시면 A하고 A, B하고 B, C하고 C를 가지고 2R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조건 한 쌍이 필요해요. A의 짝꿍, B의 짝꿍, C의 짝꿍 이렇게 한 쌍만 주어진다. 우리는 나머지를 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게 특수한 각이니까 이건 좀 쉽게 갔는데 특수한 각이 아니어도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원이 주어졌어요. 원 안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직각삼각형 아니죠? A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얼마 정도로 해볼까요? 이 숫자 중요한데요. 숫자 잘못하면 이거 분수 숫자 이상한 숫자 나와서 뭘로 해볼까요?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이해하세요. 여기 60,
여기 45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졌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우린 여기를 알아요. 그쵸? 여기를 이용해서 중학교 버전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45, 60이니까 요게 가격표긴 당연히 얼마가 나오죠? 이게 얼마? 75 나와요. 그렇죠? 75 나오면 여기 쪽쪽입니다. 그래서 쪽쪽이면 60, 30, 45, 40에서 쩌쩌쩌 다 나와요. 이게 되게 독하다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이 나오면 솔직히 사인 법칙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이런 각을 잘 안 줘요. 아니면은 뭐 사인 A가 얼마일 때라고 이제 값을 뭐 5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제 어쨌든 이 버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놓고 ER을 구하래요. 혹은 얘네들을 구하랍니다.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ER은 당연히 저 공식을 쓰겠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쓰는데 자, 이 녀석이 짝꿍 누구죠? 이 녀석이죠. 그렇죠? 한 쌍이 필요하니까. 그럼 우리는 사인 이 녀석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예요. 그리고 이 녀석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됐고 슉슉 이렇게 약분되니까 얘네들은 얼마? 4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누가? ER이 4예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요 중심을 지나는 이 지름이 ER 4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준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4라는 값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75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인 75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75를 한번 구해봅시다. 뭐 60은 너무 쉬우니까. 자, 75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사인 75를 통해서 얘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ER이잖아요. 그렇죠? 사인 75를 한번 구해볼까요? 사인 75. 그러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2R분의 2모죠. 그렇죠? 그러면 2R이 얼마였어요? 4. 그렇죠? 2R은 4. 그 다음에 요걸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BC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C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C의 값만 알아낸다면 뭐 사인 75의 값을 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렇죠? 누굴 통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75의 값을 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일단은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돼? 요거 구하는 과정까지 차근차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는 못 가요. 미수가 지금 2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B를 거쳐요. 그리고 A를 거치고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가야 되는 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A를 통해서 이 값을 구하고 그 값을 통해서 가야 되는 뭐 이런 과정인데 근데 아마 생각할 거야. 선생님 근데 75를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풀이가 엄청나게 길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법칙이 아니고 다른 법칙을 써요. 코사인 법칙이라는 녀석을 쓰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딱 요 사인 법칙이 이런 식으로 해서 뭘 구한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한다가 목적, 지름을 구한다가 목적이에요. 다시 사인 법칙의 목적은 반지름이라고도 하고요, 지름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이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풀다가 이런 얘기를 만납니다. 한 쌍, 그렇죠? 한 쌍. 그 다음에 혹은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얘기가 들어오면 다시 한 쌍 혹은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얘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 녀석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외심과 직결되겠죠. 외심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살짝만 다시 얘기를 해보면 외접원입니다. 원이 존재합니다. 이 안에 삼각형이 존재를 하고요. 이 녀석은 분명히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는 O라고 표시하고 외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중학교 때 했던 거 잠깐만 복습하는 거예요. 외접원의 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꼭지점 지나는 거 아니에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이들의 교점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하고요. 외심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꼭지점까지 길이가 같겠죠? 왜?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이 아이와 이 아이는 2배. 근데 중심각과 원주각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요 그림까지 조금 살짝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외접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딴 것보다. 그런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여기랑 같고요. 여기랑 같고요. 여기랑 같죠. 정확하게는 RHS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합동을 이용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인 법칙은 기본인데 이 사인 법칙을 통해서 그냥 이걸 계산하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원의 성질, 그래서 원주각과 이런 것도 관련된 것들, 그리고 외심까지 덤으로 덩달아서 나오게 된다는 거. 착각할까봐 내심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심은 삼각형 안에 원이 들어가요. 삼각형 안에 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 내가 이렇게 이등분했을 때 만나는 게 이걸 내심이라고 하고요. I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반지름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이들의 길이가 같게 됩니다. 뭐 반지름이니까. 그런데 얘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합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합동이고요. 이렇게 합동이고요. 이렇게 합동이라는 것까지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잘은 안 나와요. 주로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게 사인 법칙이었습니다. 별건 없죠? 그렇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값들 가지고 요 식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애들을 구하자. 이게 이제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 구하는 거예요. 외접원의 반지름. 우리가 R이라고 불리는, 이거 ER은 지름이니까 R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아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 더 기억합니다. 뭐 기억할 건 아닌데 그냥 당연한 거긴 한데 볼게요. 자, 사인 법칙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요 뒤에 있는 녀석.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자, 이런 거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물어봅니다. 준서야? 몇 대 몇이죠? 너가 생각하는 그거야. 프로요 맞아요. A 대 B 대 C. 우리 지수에서의 그 지수 변화할 때 요거 나오면 무조건 케이스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X는 무조건 AK, Y는 BK, Z는 CK 이거 쓰자 그랬죠. 그거에 의해서 X, Y, Z의 B는 A 대 B 대 C 대 요 B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여기로 가져올 거예요. 요거요. 위에 있는 식. 그래서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무조건 주원아, 몇 대 몇일까? 쉬워. 요거 가지고 만들어낸 거야. 그렇죠. A 대 B 대 C. 요까지 해서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딱히 기억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에 활용되는 방법인 거니까. 자, 사인 법칙입니다. 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 중에서 뭐든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인은 빗변문의 높이다. 근데 빗변이 2R이다. 끝. 그쵸? 사인은 빗변문의 높이다. 빗변이 2R이다. 그러면 나는 사인 A를 구하고 싶은데 빗변분의 높이래. 근데 빗변이 2R이래. 그러면 이 녀석이 마주보는 변이 A래. 그 다음에 사인 B를 구하고 싶은데 빗변분의 높이래. 근데 빗변은 2R이래. 그럼 B가 될 거고. 사인 C를 구하고 싶어. 빗변분의 높이래. 근데 빗변은 2R이래. 그러면 C를 구할 수 있어. 그러면 2R 녀석의 위치를 살짝 바꾸는 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2R이라는 값은 얘네들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래. 근데 이거 딱 봤더니 분수가 같다 표시가 나와 있네.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비례식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래서 A 대 B 대 C라는 세 변의 길이의 B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는
세 사인의 그렇죠. 세 각의 크기 b가 아니에요. 세 각의 사인 값의 b랑 얘가 동일하다.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문제가 훨씬 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들은 너무 쉬워서 그것들을 이제 문제로 살짝 한번 봐볼게요. 자, 코사인 법칙을 바로 하지 않고요. 사인 법칙을 먼저 해볼 거예요. 자, 책으로 따지면 316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제를 같이 해보고 나서 자, 이제 1번입니다. 한 변, 그 녀석의 한 쌍이 주어졌고요. 또 다른 각 하나가 주어졌네요. 뭘 구하래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랍니다. B의 값. B는 누구 거죠? C하고는 상관없지만 또 다른 녀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학교 때도 많이 했죠? 두 개의 각이 주어졌어요. 그럼 나머지 상황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45도죠? 삼각형은 180도니까. 이걸 통해서 A가 6이래. 근데 누굴 구하래? B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자, 한 쌍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대놓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보죠. 그럼 사인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사인 60도가 2R분의 6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이거를 2R이라는 값을 사인 60도 분의 6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거 처음에 잘 와닿지 않거든요. 사인은 왜 친숙해? 사인은 뭐분의 뭐? 이건 친숙해. 그러다 보니까 사인은 뭐분의 뭐? 괜찮거든요. 근데 2R은 사인분의 이거? 이렇게 나오면 2R이 왜 사인분의 이거야? 되게 웃긴 거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냥 얘네들 위치를 바꿨을 뿐인데 이게 왜 이거냐라고 하는 거면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요거 외우는 게 나아요. 요거는 그냥 아니 요 연산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처음에는 요거에 익숙해지시고 나중에 요거에 자연스럽게 녹아드시는 게 낫습니다. 처음부터 이걸로 하려면 계속 의심이 들고 이하로 사인분해지 왜 이하로 사인 왜 하는데 이것도 근데 다 괜찮거든. 사인 픽분의 높이니까 당연히 이거지. 이건 괜찮은데 또 이건 이상해. 그래서 요거에 좀 친숙해지는 게 나아요. 살짝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 어차피 바꿔놨으니까 이걸로 가볼게요. 그럼 사인 60도는 얼마였냐면 2분의 6. 그것분의 6 이렇게 연산이 되겠죠. 전지우야.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암산 좀 하잖아. 그치? 아니야, 할 수 있어. 좀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써줄게. 여기까지 써줄게. 4 그렇죠. 4루트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누구의 값을 지금 구한 거예요? 2R의 값을 구한 거야. 2R이 4루트 3이라는 값을 구한 거예요. 이제 B 구하러 가볼까요? B 한번 구하러 가볼게요. 계산식으로 따지면 지금 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사용하는 식은 이거예요. 사인 B는 요거 2R 4루트 3분의 B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인 B가 얼마? 아니 45도. 그러니까 여기는 45도. 그럼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B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4루트 3을 곱해주시면 4루트 3에다가 사인 45도 얼마? 2분의 2루트 2라는 값을 구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약분되고 그래서 2루트 6 어때요? 그냥 계산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진 값을 가지고 사인 이용해서 책에서는 세 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사인 A는 2R분의 A다. 2R은 사인 A분의 A다. A는 2R 사인 A다.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 뭐하러 똑같으면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거속식 있죠. 거속식. 그랑 똑같은 거야. 거리는 뭐분의 뭐. 아니 거리는 뭐 곱하기 뭐. 속력은 뭐 곱하기 뭐. 그 다음에 시간은 뭐 곱하기 뭐. 요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속식 하나를 기억하고 끝내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세 개 다 외운다고 생각하면 머리 터지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사인 A는 2R분의 A. 2R은 사인 A분의 A. A는 2R 사인 A. 근데 솔직히 이거 하나 알면 돼요. 어차피 다 똑같이 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두 변과 하나의 같은데 한 쌍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A가 30도인데 A는 3이고요.
B는 6이라고 되겠죠. C는 6. 자, B의 값을 지금 원하고 있고요. R의 값이 얼마인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구하러 또 떠나볼게요. 사인 60도 얼마죠? 2분의, 사인 30도니까 2분의 1입니다. 자, 사인 30도는 2R분의 A 3이에요. 그러면 2R에 들어갈 값은 당연히 얼마? 6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얘는 R이니까 3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래요? B로 가래요. B로 가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어. 왜냐면 사인 법칙은 반드시 ER도 필요하지만 이 녀석이 짝꿍이 필요해요. B의 값이 지금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C가 있네요. 그럼 먼저 우리는 C를 먼저 구하는 게 우리가 먼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인 C를 구하기 위해서 ER분의 6이죠? 6,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C가 몇 도다? 90도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C가 90도네. 그러면 얘가 60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니까 B를 구하러 가볼게요. 저기 식에 의하면 B는 6에다가 요거 사인 60도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하시면 3, 4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인 법칙은 무조건 한 쌍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ER이 주어지면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못 가더라도 그냥 거쳐서 가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험 보다가 물론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거저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헷갈려. 그러면 그림 그려봐도 돼요. 그냥 30도, 60도, 90도잖아요. 그냥 그림 그려서 그냥 이렇게 그림 그렸어.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30도, 60도. 이렇게 그림 그려요. 여기 반대편 여기 3이네. 그럼 여기 33이네. 여기는 6이네 하고 그냥 끝내면 돼요. 그렇죠? 이거 안 써도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의 도움도 적당히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로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 봅니다. 앞 페이지로 돌아가 보시면 개념 폭폭에 1번 문제 있어요. 개념 폭폭에 1번 문제, 1번 4개 있거든요. 그것만 지금 풀어보세요. 개념 폭폭에 1번 4문제 그것만 지금 풀어보세요.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요. 코사인 법칙 아직 안 배웠으니까. 누군가 그랬어. 무자식이 38짜리. 그렇구나. 왜냐면 어제 저녁에 딱 수업 끝나고 11시니까 딱 그냥 배고파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순대국을 못 닦았는데 옆에 어떤 두 부부가 막 수다 떨어내는데 역시 애를 안 낳길 잘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뭔 얘기, 명절에 뭐 했어? 막 이런 얘기 다 하는데 와 좋겠다. 명절에 그냥 자연스럽게 여행 갔다가 와서 집에서 둘이 게임하다가 하루 종일 게임하다가 하루는 쇼핑하고 그냥 막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니고 완전히 자녀 없는 게 정말 진짜 그러겠더라고요.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돈만 생각해봐. 그걸 본인들을 그쵸? 그냥 여유롭게 즐기면서 산다고 생각해. 나쁘지 않아. 근데 난 다시 태어나도 애는 날 생각이. 그 사람들 몰라. 자녀를 키우면서 누리는 그걸 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 얘기를 해볼게요. 사인 법칙은 괜찮죠?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거예요. 자, 코사인 법칙 얘기를 해봅시다. 삼각형이 있습니다. 어디를 얘기를 할까? 선생님. B, C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 보조선 하나를 그려볼게요. 수직으로 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죠? 요거 이용해서 변들의 길이 이용해서 얘네들을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얘는 B를 이용 한번 해볼게요. B를 이용해서 B하고 A를 이용해서 얘를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죠? 표현 어떻게 하나요? A로 할까? A, B 이렇게 할게요. 자, 이 녀석은 뭐죠? A 사인 B 이렇게 표현이 간다. 가능하죠? 그쵸? B변분의 높이, B변분 높이, 그럼 A랑 사인 B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죠? A 코사인 B예요. 이 정도 아셔야 돼요, 이제는. 그쵸? 자,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몰라, 마지막이겠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B가 있었어요.
여기 a가 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sin a b를 구하면 여기 이제 높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분의 h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h는 a sin b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없어 보이지만 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b를 구하면 이거분의 a분의 밑이에요. 밑. 그럼 밑은 a 코사인 b.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 가져올 건 얘랑 그 여기거든요. 선생님이 왜 거기를 써요? 그래야 이 법칙이 만들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한 번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에서 A 코사인 B를 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C에서 이 C라는 길이에서 A 코사인 B를 뺐다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삼각형 이걸 좀 당겨. 그래서 저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뭐 피타겠죠. 뭐 직각삼각형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피타. 자, 저걸 그대로 당겨와서 여기가 A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C-A 코사인 B, 여기는 A 사인 B, 여기는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세 녀석을 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요 녀석의 제곱, 요 녀석의 제곱, 요 녀석의 제곱. 자, 요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그걸 해야 돼. 여러분이 할 일 없어요. 그냥 한 번만 보면 돼. 요렇게 해서 이런 애가 만들어졌구나. 그냥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그냥 제곱해볼게요. C의 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요거 제곱 플러스 A 제곱 코사인 제곱 B. 그 다음에 요 녀석 A 제곱 사인 제곱 B 이렇게 있죠. 자, 이때 요 녀석 이 둘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이 보이시죠? 둘이 묶이면 얼마? 1 나오는 거 아시죠? 자, A 제곱으로 묶었어. A 제곱으로 묶으면 C 제곱 플러스 S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1이니까 결국 얘는 A 제곱입니다. 그렇죠? 자, 이쪽 이거 그냥 그대로 내릴게요. 그러면 C 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이렇게 됩니다. 이게 B 제곱. 자, 끝났어요. 사인 법칙이 무엇이냐? 이렇게 됩니다. 자, B 제곱이 있어요.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C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이걸 우리는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죠? 이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차근차근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A의 제곱은 A 말고 나머지 두 변이에요. 그러니까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리고 그 나머지 두 변의 곱입니다. C하고 A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E, B, C. 또 여기에는 얘랑 짝꿍이 들어갑니다. 코사인 A. 그래서 조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주인공이 똑같습니다. 두 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C제곱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나머지 둘의 제곱의 합, 나머지 둘의 곱, 그리고 코사인 C. 자, 여기를 우리 완전 제곱식 있죠? 완전 제곱식. 약간 그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의 제곱을 구하고 싶어. 완전 제곱식 떠올리는 거야.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여기까지 쓰고 근데 이게 코사인 법칙이네? 뭐가 없어? 코사인이 없어. 그러니까 뒤에다가 코사인 A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B제곱을 구하고 싶어. 완전 제곱식 떠올리는 거야. B 빼고 나머지 그러면은 C제곱 플러스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CA 그리고 코사인 법칙이니까 필요해. 코사인 B. 얘가 주인공인 거야. 얘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완전 제곱식 형태가 도우미 역할. 왜? 피타고라스의 정리 때문에 생겼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몰라도 그냥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인공 여기는 완전 제곱식. 이제 빼기야 빼기 주의하셔야 돼요. 덧셈하면 큰일 나. 숫자 겁나 커져요.
그래서 빼기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인공, 요 두 개의 주인공이 들어간다. 이 정도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조금 그러네요. 선생님, 굳이 코사인 법칙을 왜 만들었어요? 아까 우리 문제 풀다가 막혔던 부분이 있어요. 75도. 이거 해놓고 이게 뭐분의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할까지는 나왔는데 얘를 몰라. 얘도 몰라. 이럴 때 이제 요 녀석이 등장하면서 이들을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약간 상호 보완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뭔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인의 부족한 부분을 코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의 부족한 부분을 사인 법칙이 담당하는데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어떤 경우에 유리한가? 자,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이거 뭐라고 했을까? 코사인이에요, 코사인. 나 이거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국어 잘하시는 분. 이거 코사인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을까? 코사인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을까? 네. 코사인이라고 발음해야 돼? 코사인이라고 발음해야 돼? 국어에 뭐 그런 법칙도 있잖아. 사이시 사이시옷이 있어? 없어. 사이시옷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 코사인이야? 왜 코사인이야? 현지우야. 뭐야? 국어 좀 하시는, 너 국어 잘하잖아. 국어 선생님. 미래 국어 선생님. 자, 발음. 외래어 기준이면 외래어로 하는 거 맞잖아. 외래어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요거 기준대로? 그래, 코사인 법칙?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생님들 다 코사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선생님이 편하실 대로. 근데 왜 코사인이라고 써? 국어 선생님 빨리. 알아야지 국어 선생님. 아닌데. 학생의 궁금증을 해결해줘야지. 아니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국어의 언어의 관점이 어디 있어? 언어는 딱 정해진 건데 규칙이. 과학적인 우리말인데 거기엔 규칙이 있겠지. 어느 귀중한 게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 시대에 따라 변화. 그걸 뭐라고 하죠? 잘 모르겠어. 시대에 따라서 사회 문화 현상을 반영해서 변화하잖아. 그게 언어의 무슨 성이냐면 땡땡성. 역사성. 역사성? 역사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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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성이야? 역사성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오, 맞나 봐. 믿고 갑니다. 믿고 갑니다. 앞으로 우리는 역사성을 믿고 갑니다. 저희한테 물어본 거였어요. 그럼 물어보지 내가 뭘? 문제 낸 거 아니었어요? 문제인 줄 알고. 난 국어 선생님이 아니잖아. 그런 거는 국어 선생님 궁금하면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봐.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봐. 혹시 물어봐. 이거 코사인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요. 코사인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요. 오늘 국어 학과잖아. 그쵸? 괜찮아. 알아서 다음 시간까지 숙제 줘. 오늘 숙제 없네. 오늘 숙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럼 코사인 법칙은 도대체 언제 써먹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인 법칙은 얘는 일단 뭐가 필요했어요? 한 쌍이 필요했어요. 반드시. 그리고 이하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외정의 반지름.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얘는 무조건 두 변이 필요해요. 무조건입니다. 두 변이 있으면 두 변과 한 변이 돼도 되고요. 한 각이 돼도 이게 주어지면 이걸 완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변이라는 말은 요거 두 변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 두 변이 주어진 다음에 얘가 됐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변이 됐던 한 각이 됐던 요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B의 길이가 주어지고 C의 길이가 주어졌는데 각은 A가 주어졌어. 자, 이거 보세요. 한 쌍 없죠? 그렇죠? 한 쌍이 안 만들어졌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인 거야. 근데 똑같은데 B가 주어졌어. 그럼 한 쌍이 만들어졌죠? 그럼 사인 법칙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두 개 주고 땡 하는 것보다는 보통 세 개가 나오는데 그 세 개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두 변이 주어졌어. 똑같이. 근데 이게 한 쌍이 만들어졌어. 그럼 사인 법칙이야. 왜냐? 사인 법칙이 더 쉽잖아. 코사인 법칙보다 사인 법칙이 쉽잖아요. 여기 계산 봐봐. 제곱과 난리 났잖아. 이거보다 사인 법칙이 쉬우니까 일단 우리가 볼 것은 두 변과 뭐가 주어졌는데 그게 한 쌍이 이루어지면 사인 법칙.
한 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코사인 법칙. 이거 가지고 여기로 땡겨오겠죠. 어디 여기로 가져오겠죠. B하고 C 주어졌고 A값 구해졌으니까 B하고 C하고 A값 아니까 이 A값 구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 한 쌍이 만들어지잖아. 이걸 통해서 A값을 구했으니까 뭐든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B하고 P를 이용해서 ER을 구했다 치자. 그러면 C 구할 수 있죠? 그렇죠? C 구하면 A 당연히 나오죠? 각도니까. 그러면 A의 길이도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근데 쌍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이 코사인 법칙이 나쁜 애가 아니야. 사인 법칙의 치명적인 단점, 한 쌍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구할 수 없다라는 이 치명적인 단점을 얘가 보완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학교 시험은 코사인 법칙이 나오겠죠. 왜요? 계산이 지저분하잖아. 그리고 저 계산을 더 지저분하게 줄 수 있어요. 왜? 특수항을 안 주면 되거든. 그쵸? 특수항을 안 주면 재밌는 값이 나와요. 실제로 이제 풍무에서 재밌는 값이 나왔습니다. 분모가 100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믿지. 근데 이걸 어떻게 줘? 서술형을 줬다는 거지. 쉬운 문제 아니 연산은 쉬운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었어. 그러니까 술술술 풀리겠지. 서술형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술술술 풀렸는데 문제가 생겼어. 분모가 세 자리네.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분모가 세 자리, 나 같은 사람도 분모 세 자리 나오면 계산 틀려도 다시 검산하거든. 나 같은 사람도 검산을 해야 되거든. 너희도 오죽하겠어. 너희들 다 그랬던 거고. 났는데, 그러니까 미리 시험지 안 쓰고 딱 했는데 계산이 분모가 100개의 자리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틀렸다고 생각한 거야. 안 옮긴 거야. 근데 그게 답이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선생님들이 좀 뭔가 치밀하게 숫자 조합 만들어서 해보면 깔끔하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 내키는 몇 분의 몇을 한번 해볼까? 이거 B는 3인데 얘 뭘로 해볼까? 오늘은 4가 마음에 가네. 4는 너무 쉬워. 5, 7, 9, 한 10 정도 해볼까? 이렇게 자기 내키는 내잖아요. 그럼 답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 것들 좀 감안하시고.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이 메인인데 코사인 법칙은 이 사인 법칙 한 쌍이 만들어져야만 사인 법칙이 발동하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한 쌍이 있지 않더라도 두 변과 한 쌍을 이루는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래도 계산을 완성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이 이 녀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더라.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책에 보시면 또 이런 게 써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녀석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얘는 이항합니다.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그리고 양변을 이걸로 나눕니다. 이거죠? 그리고 정리합니다. 코사인 A는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그래서 2BC 분의 위치 살짝 바꿀게요.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인 법칙하고는 좀 달라서 약간 거속식 느낌은 아니야. 그냥 위치만 샤샥샤샥 바꾸면 되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뭔가 이항하고 나누고 부호 바꾸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사인 법칙은 이 둘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에 집착하지 마. 현재는 이거예요. 일단 이거에 먼저 익숙해지는 게 뭐 관건이야. 이걸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마. 그런 거랑 똑같아.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근해 공식에서 오리지널 근해 공식이 익숙하지 않은데 짝수 공식 바로 들어가면 머리 터지거든요. B'은 뭐야? B'은 뭔데? B'이 왜? B랑 왜 달라? 왜 4AC가 아니고 AC야? 이건 뭔데? B'의 제곱 뭐고 B 제곱은 뭐야? 머리 터지거든요. 왜 분모는 또 2가 사라졌지? 안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요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요거. 그렇죠? 요거 아니 왜냐면 이거 구하면 그냥 다 나오니까. 단지 계산이 좀 귀찮을 뿐. 근데 이건 다이렉트로 정리를 해놓은 거야. 왜냐면 가끔 문제에서 얘를 다이렉트로 원하기도 하니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요거에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요거 살짝 보고 갈게요. 표현 바꾸기입니다. 2번입니다. 아까 사인 법칙 했던 그 부분이에요. 자, 써봅시다.
세 변의 기계의 b가 주어진 상태에서 sin A, sin B, sin C의 값을 물어봅니다. 또는 세 각의 크기의 b가 주어진 상태에서 A, B, C의 값을 물어봅니다. 먼저 두 번째 거부터 먼저 할게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각의 크기의 b가 변의 길이의 b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 1, 2 하시면 끝납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요 녀석들의 b는 뭐랑 똑같냐면 sin A, sin B, sin C의 b랑 똑같다. 이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는 아시잖아요. A라는 값은 180 곱하기 1, 2, 4 P레벨. 그럼 얼마? 45도. 안 해도 알죠? 자, P의 값도 그러면 45도. C의 값은 90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치? 이 정도 연산. 그러면 이거 가지고 sin 45도. 그럼 얼마? 2분의 루트 2. sin 45도 2분의 루트 2. sin 90도 1. 이게 답이잖아요? 꼭 이렇게 했는데 곱해놓는다. 얼마를 곱할 것 같으세요? 여기다가 세 개의 항에다가 얼마 곱할 것 같아요? 루트 2. 루트 2를 곱해요. 그러면 루트 2분의 2가 루트 2예요. 그쵸? 루트 2를 곱하면 맞죠? 그쵸? 자, 루트 2를 곱하면 이게 왜냐면 이게 원래는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원래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리화를 한 거니까 루트 2를 곱하면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시험에 가끔 나와요. 요런 정도, 딱 요 느낌. 그러니까 각도를 길이의 b로 주어진 상태에 근데 나오는 각도가 맨날 112 아니면 1, 2, 3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 30도, 60도, 90도잖아요. 맨날 나오는 게 1, 2, 1, 2, 3 요거 두 개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위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위는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5대 7대 8. 그러면 얘는 비례식을 못 풀면 못 풀어요. 그렇죠? 우리 이거 비례식 푸는 방법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더 어려워서 뒤로 뺐어요?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나오면 5, 7, 8인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K, 비례상수 K를 이용해서 A 더하기 B는 5K, B 더하기 C는 7K, 그 다음에 C 더하기 A는 8K. 자, 토코야, 얘네들 다 뭐 할까? 당연히 슈르륵 긁어서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2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슈르륵 더했으니까 20K. 자, 당연히 2로 약분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K가 나왔어. 자, 채진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K가 나왔거든? 자, 근데 우리 친절하게 있다가 이미 다 이거 써놓은 거 있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뭐 하면? 빼면 몇이 나오죠? C가 나오죠? C는 몇 K? 오케이. 오, 좋아요. 그럼 요걸 뺐으니까 A는 3K. 좋아요. 얘를 뺐으니까 B는 2K. 좋아요. 자, 그래서 A와 B와 C, B가 나왔어. 3대 2대 5라는 B가 나왔어. 우리가 구한 건 A 대 B 대 C가 3대 2대 5라는 B가 나왔어.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극악해서 문제가 정말 최악의 문제가 돼서 A 대 B 대 C를 물어보면 이때부터 이제 싸우자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할 수가 없어요. 왜? 3대 2대 5를 가지는 뭐가? 사인 값이 3대 2대 5를 가지는 답을 어떻게 구해? 우리 머릿속에는 없어. 왜냐면 너희 머릿속엔 아직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이런 것들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사인 값 있죠? 그럼 이거 뭐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3대 2대 5. 왜냐면 이것들이 사인의 B하고 동일한 거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시험에서는 사인 법칙에서는 아까처럼 그냥 왜 저번에 반지를 이걸 구하는 문제보다는 이렇게 세 개가 작은 이유는 요 느낌의 문제가 훨씬 더 출제 비중은 높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코사인 법칙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사인 법칙이네. 사인 법칙 하나 더 있네요. 이것도 한번 가볼게요. 이거 살려놔야 되는데. 치우자. 그리고 그걸 버려. 그 뭐죠? 강박이라고 하나? 그 무조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버리세요. 왜냐면 전에 제가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이건 이제 시간 남아 돌아서 한 짓인데 제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단원에 있는 문제들을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집에 있는 쌤이었나 문제집에 있는 거였는데 한 뒤에 보면 한 30문제 있었거든요. 이게 뭐였지 까먹었는데 그걸 제가 전부 다 중학교 버전으로 다 풀어드렸어요. 이거 중학교 버전 다 풀려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라도 풀립니다. 물론 이제 조금 약간의 그 때려 맞추는 감은 필요해. 가끔은 이거 제가 사인 법칙 안 하고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냥 자연스럽게합니다. 45도 중학교 때 이거 쪼갰죠? 기억나시죠? 여기 루트이네요. 여기 1이죠? 여기 1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60도네요. 1이니까 여기는 얼마? 루트 3이죠. 여기는 얼마죠? 2죠. 하면 끝나요. 그렇죠? 이거 사인 법칙으로 하면 더 귀찮아요. 사인 법칙으로 하면 더 귀찮습니다. 근데 제가 쭉 하고 이거 중학교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히 믹스해서 쓰세요. 무조건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무조건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 아니에요. 중학교 때 배웠던 특수한 각을 이용해서 쪼개는 방법 요거 많이 했었잖아요. 요거 사용할 수 있으면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요 녀석도 중학교 버전을 풀어볼게요. 자 45도 75도 쪼개라고 있는 거잖아요. 45도 30도 그렇죠? 2루트 3이네요? 그럼 준서야 여기 얼마예요? 오 좋아요. 그럼 여기 얼마예요? 야 루트 3의 제곱이 얼마냐고. 피타고라스 서비스. 이 루트 30도 1대 2대 루트 4 여기 3 그럼 여기 얼마야? 3. 여기는 얼마야? 3루트. 오 잘하네. 끝났어. 이렇게 마시면 그쵸? 사인 법칙보다 훨씬 빨리 끝납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AB는 4고요 코사인 B는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C는 3분의 루트 5래요. 선생님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네요. 이렇게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코사인 B가 2분의 1이라네. 2분의 1이 몇 도예요? 60도죠. 그렇죠? 그럼 대충 한번 그려볼까요? AB가 있는데 AB가 4래요. 이게 이제 4래. 근데 B의 가격대가 얼마래요? 60도래요. 대충 이렇게 그려. 근데 A하고 C는 모르잖아. 그렇죠? 코사인 C의 값은 지금 모르죠. 3분의 루트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죠? 여러분 3분의 루트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는 알아요. 근데 그걸 쓰면 편법이잖아요. 쓸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나와버리면 그렇죠?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 상태로 나오면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고개 수그리고 물론 이제 저는 있는데 그걸 여러분 설명할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고개 수그리고 물론 미적분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고개 수그리고 여기서 이제 져줘야 돼. 고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짝꿍 얘기가 나옵니다. 자, AB는 실제로 이제 C예요, C. 그쵸? 이 녀석의 짝꿍 요거죠? 그럼 이제 생각하요. 선생님이 지금 사인 법칙 써야 되는데 코사인이 왜 나왔을까요? 코사인 사인으로 바꾸면 돼요. 자, 이 얘기를 해봅시다.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자, 코사인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사인 C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방법 이겁니다. 그냥 대충 직각 그리고 이렇게 놓고 3분의 루트 5니까 표현하시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 얼마 들어가죠? 2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사인 C의 값은 얼마? 3분의 2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 가장 노멀한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그리고 실제로 많이 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전 이걸 할 거예요. 사인 제곱 C는 1에서 이 녀석의 제곱이 얼마? 9분의 5를 뺄 겁니다. 그쵸? 이거 아시죠? 우리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은 1에서 코사인 제곱을 뺀 거다. 그쵸? 그거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얼마죠? 9분의 3 만들어지죠. 그럼 사인 C의 값은 얼마? 이렇게 되죠.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제곱을 없이 그냥 루트를 씌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건 훨씬 많이 써. 이건 무조건 그림 그려야 되잖아. 근데 이건 그냥 연산식이잖아.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사인을 구할 때 요 식을 많이 쓰시면 돼요. 왜냐면 암산이 가능해요. 1에서 9분의 5를 뺐네? 그럼 9분의 3에 루트 씌웠네? 그럼 3분의 5 꺼내면 됩니다. 이런 식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걸로도 한번 봐볼까요? 코사인 B가 2분의 1입니다. 저는 사인 B를 구하고 싶어요.
1에서 이거의 제곱 4분의 1을 뺐네요. 그럼 4분의 3이죠. 루트 씌웠네요. 그럼 2분의 루트 3.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암산이 빠르지 않아요. 그러면 써서 해지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구하시는 게 좀 낫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C의 값을 구했어. 자 다시 C가 주어져 있어요. 코사인 C의 사인 C의 값을 구했어. 이렇게 구했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BC의 길, BC는 A죠. 그렇죠? A니까 그 A와 관련된 값을 구해내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자 지금 저기 안에서 요거 이용해서 뭐 구했죠? 사인 B의 값 구했죠? 여기까지 갔죠. 문제는 이제 얘가 몇 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A의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A의 값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요? 한 번쯤 머리를 굴려봐야지. 아침이어도. 자, 우리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제가 코사인 전부 다 사인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2R까지 한번 구해볼까요? 아까 했죠? 사인 C는 2R분의 C. 그러니까 사인 C 3분의 2는 2R 뭔지 몰라요. 4. 그럼 2R은 6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갔어요. 이거 이용하면 뭐 구할 수 있죠? B의 값 구할 수 있어요. 근데 A 값을 구하려 문제에서 도대체 A 값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 어떻게 할까요? A 값 구하려. 잘 생각해 보세요. B 값도 구해드릴까요? 자, B의 값도 말 나온 김에 다 구해드릴게요. B의 값도 구해보면 요거 이용을 해서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B라는 값을 구하려면 우리는 2R에다가 이들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2R 6에다가 요 값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3을 썼다. 자, 지금 제가 거의 다 구해놨습니다. C도 구하고 B도 구하고 2R도 구해놨어. A 어떻게 구할까? 비례 관계 어? 비례 관계 비례 관계를 써서 그 사인 AB 대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B 대 C 쓰면 평가 시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틀렸나? 언제 이렇게 됐냐? 뭐라고요? 그 사인 B랑 어. 길이 B 써서 어. 하면 될까요? 비례 관계를 써서 네. 비례 관계를 어떻게 써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게 B하고 C, B하고 C인데 A와 관련된 정보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죠? A와 관련된 정보가 하나도 없네? 어떻게 하죠? 나빴지? 그치? 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야? 코사인 법칙이 필요한 거지. 지금 봐봐. 우리 어떻게든 C 구하고 어떻게든 B 구했거든? 꾸역꾸역 구해냈어. 근데 A와 관련된 정보가 하나도 없어. 만약에 얘가 특수한 가격이었으면 구할 수라도 있지. 근데 지금 얘가 뭔지 모르잖아. 각도도 몰라. 얘가 이상한 게 나와서. 각도도 몰라. 변의 길이 얘가 직각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피타도 못 써.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어? 코사인 법칙. 이 순서가 조금 이상하게 꼬여 있어요. 자, 물론 얘는 앞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배우고 넘어왔죠 하면서 이제 나오는 문제긴 한데 좀 순서가 좀 이상하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봅시다. 아까 배웠던 코사인 법칙. 우리 A 값 구하는 거죠. 완전제곱식 떠올리라고 했어요.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완전제곱식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선생님 근데 이렇게 쭉 진행을 하게 되면은 A값 어차피 우리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A값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이게 좀 짜증나는 이유가 이걸 지금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미지수가 2개야. 그쵸? 그럼 다이렉트로 안 되잖아. 둘 다 모르니까. 그럼 누굴 거쳐서? 이미 나와 있는 애들 거쳐서 한 번 건너뛰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연산이 좀 쉬울 테니까 B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C 그리고 코사인 B인데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A라는 값, C라는 값이 4라고 주어졌으니까 A제곱 플러스 4, 4, 16 마이너스 2, 4, 8 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A 그리고 B제곱은 여기 제곱했으니까 3, 27 2차 방정식. 그럼 A값 구해야죠.
힘들죠? 이런 식으로 코사인 법칙이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서 연산 문제가 나오면 사인과 코사인이 함께 들어와요. 그러면서 풀이가 길어지겠지. 그러면서 생각이 들겠죠. 아 이거 계속 해 말아.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해봐. 던져 말아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약간 이런 그 좌절감을 우리한테 심어줄 수 있는 게 이 단원이에요. 연산이 들어오게 되면 좀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A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럼 끝나는 형태가 되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식 써야 돼요. 그죠 숫자가. 석고 표정이 너무 안 좋다. 그치? 이게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실제로. 그러니까 보고 판단해야 봐봐. 이런 거 서술에 잘 안 줄거든요. 객관식 나왔는데 딱 보고 숫자가 느껴지죠? 뭔가 우리한테 없는, 우리 기억 속에 없는 숫자, 뭔가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 숫자. 그럼 빨리 캐치해야 돼. 아, 근해 공식이구나. 근해 공식이면 코사인 법칙이구나. 아, 2차 방정식으로 풀었겠구나. 라고 하시고 이거 근해 공식 쓰시면 나와요. 인수분해도 안 돼.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우리 할 일인데. 이런 거 할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삼각함수의 덧셈비용을 빨리 알려줘버려? 이런 충동을 느끼는데 근데 그거는 접어야 돼. 왜냐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위해서 삼각함수의 덧셈비용을 가르쳐서 그걸 숙련을 시키는 그 과정 시간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져. 현저하게 떨어져. 아니 솔직히 2차 과정에서 풀면 나오니까 이거 그냥 하는 게 낫지. 굳이 미적분에 있는 걸 땡겨와서 해? 큰일 나지. 근데 그 점은 있죠. 미적을 배우는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만약에 그 모의고사 문제다. 수능을 나왔어. 그럼 미적 배우는 애들 입장에서 훨씬 더 쉽게 가요. 다른 방법이 존재해.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연계시켜서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사인 법칙이 왜 이게 뭐가 단점이냐면 한 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둘을 알아. 근데 얘는 둘 다 몰라.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특수한 각이야. 아니면 각의 크기를 알아. 그러니까 A하고 B를 알았어. 그러면 C를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사인 A, 사인 B를 줬어. 그러면 근데 얘네들 또 특수한 각도 아니야. 그럼 답이 없는 거죠. 그럼 코사인 법칙을 타고 가야 돼. 물론 다른 방법이 있으나 할 수가 없다는 그 아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코사인 법칙을 타고 가는 수밖에 없죠. 물론 비례 관계로도 풀려요. 비례 관계로도 풀리는데 그 비례 관계를 쓰는 것보다는 코사인 법칙으로 가는 게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좀 더 자연스럽게 흐름이 진행이 될 거다.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지.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쉬는 시간 없이 쭉 가다가 끝내드릴게요. 자, 요건 이제 코사인 법칙입니다. 대놓고 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잠깐만요. 여기서 마지막 말이야. 왜 보는 거야? 구충 도와주세요. 꾸미로 화내고 아니 바뀌었어. 방배정 다 나왔지. 전혀가 안 나와. 기술 쌓인 우와. 몇 빠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기숙사가 중요하잖아. B가 솔직히 몇 번이가 중요하지 않잖아. 기숙사가 중요한 거지. 가위가 5개 이 아이가 풀을 보는지 일을 가는지 밤에 전화를 하는지 잠꼬대를 심하게 하는지 불면증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꾸가 바뀌었네. 짱친 짱친? 공부에 들어가면 짱친하고 기숙사 된 거야? 네. 잘 됐다. 조심히 어떡하냐? 얘 코골고 일하면 어떡해? 아 근데 저 그렇게 잘 들어요. 응? 그냥 아 너도 같이 보니까 상관없어? 그럼 상관없지 그치? 선 전쟁이 지금 너 그냥 나는 더 크게 간다? 아 그럼 되지 뭐. 근데 재밌잖아. 이제 1인실이잖아. 2인실이잖아. 이제는 너무 좋다고? 아 짱친 넌 짱친이가 됐으니까 좋지. 아니 4인실은 바뀌었어요. 왜? 배려해야 될 것도 많고 네. 넌 잘 됐으니까 좋네. 그거 좀 안 좋은 사람하고 만나는 거 살벌한 연애하는 애랑 같은 애만 그러고 나서 밤에 계속 전화 오고. 장난으로 가지지 말고 자 봅시다. 예제 3번입니다. 가봅니다. 자, 좀만 참으시면 돼요. 자, 이제
집에 갈 시간까지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두 변이 주어졌네요. 어? 자, 보시면 B하고 C가 주어지고 B가 주어졌는데 A를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고민을 잘 해봐야 돼. 선생님 한 쌍이 주어졌어요. 그럼 A를 구하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가 있다. 한 쌍이 주어졌는데 A를 구하는 과정을 설명해 볼게요. B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R을 구할 거예요. 이 R을 구하고 이 C의 짝꿍인 각 C를 구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각 A를 구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인 법칙을 A를 구할 거예요. 이게 이제 과정이야. 뭘 했을 때 사인 법칙을 썼습니다. 험난하죠? 그래서 사인 법칙이 단순한 건 맞는데 뭐가 단점이냐면 짝꿍이 필요해 항상. 사인 법칙은 짝꿍이 필요해. 근데 지금 라지 A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그냥 A를 다이렉트로 구하래. 그럼 우리는 무조건 라지 A를 먼저 구해야 돼. 다이렉트로 못 가. 그러니까 얘를 거칠 수밖에 없어. B하고 C를 통해서 가계 크기를 구해서 A의 가계 크기를 구하고 그걸 사인 값을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 과정을 만약에 코사인 법칙으로 가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구하래요. 근데 얘를 주인공으로 하면 안 돼. 왜냐면 각은 B가 있기 때문에 주인공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B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B의 제곱 나머지 두 녀석 A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코사인 법칙이죠. 자, 그러면 B가 코사인 B가 60도. 그래서 코사인 법칙에서는 방정식이 굉장히 많아요. 2차 방정식 정도가. 그래서 B 주어졌습니다. 얼마? 2루트 7 그러니까 4, 7, 28. A 제곱 모르고요. C값 주어졌네요. 16 마이너스 8A에서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4A.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C는 0. 그럼 얼마? A 값은 6 또는 A 값은 2.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죠.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사인 법칙 가능해요. 근데 이 험난한 과정 끝에 사인 법칙보다는 다이렉트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좋겠죠. 그럼 여기서 뭐냐? 선생님 그럼 어떻게 판단해요? 이제 감이긴 한데 두 변이 주어지면 의심을 해봐. 일단 두 변이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이 가능하지 않은지 여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두 각이 주어지면 이건 사인이야. 두 변이면 코사인 또는 사인이야. 이때는 이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쓰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각 A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아까 코사인 법칙 이런 걸 썼어요. E에다가 A였으니까 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런 공식이 있어요. 코사인. C를 변형한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A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나 별 차이 없는데 이걸 그냥 정리해 놓은 게 이거라. 그러니까 이걸 쓴다고 해서 문제가 안 풀리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B제곱 4, C제곱 그리고 A의 제곱은 6 이렇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B하고 C를 곱했습니다. 2에다가 B하고 4에다가 루트 3 플러스 2. 뭐 어쩔 수 없어요. 문제가 그따위로 내는 거야. 우리한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이제 연산을 해주시면 돼요. 위에까지 해봅시다. 4하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 나오고요. 제곱했으니까 3, 1 더해서 4에다가 둘이 곱했으니까 2루트 3 이렇게 여기 위에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뭐 여기 있었을 거고 마이너스 2가 돼서 묶입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3인데 뭐 없네요. 그렇죠? 묶어봤자 재미가 없네. 그러면 2로 묶자.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분모 볼게요. 분모 유리화하겠네요. 그래서 루트 3 마이너스 1 루트 3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얘네들 곱해보면 4에다가 3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기 2. 요 제곱해보시면 이 안에서 3, 1 더해서 4 곱해서 마이너스 2 루트 3. 그럼 요거 약분해서 날라가고 요것도 살짝 약분해 주시면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연산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생긴 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사인 값은 답이 좀 깔끔하게 나오는 반면에 우리가 아까 그 표현 바꾸면 좀 다르지만 코사인 값은 답 자체가 조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코사인 A의 값을 구했어요. 어? 코사인 A 값 루트 3 더하기 1 제곱하면은 어디? 4 튀어나와서 여기 아니라 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두 여기? 번째 그 아래 여기? 거기 그 아래 여기? 네. 루트 3 4 어? 얘 더한 게 이거 2가 마이 뭐 없어졌어? 뭐가 없어? 원래 4가 있었어요. 뭐 없다? 4가 뭐가 빠졌어 지금? 4 아 4가 없구나. 네. 그렇네. 그러면 여기가 2 플러스 2 루트 3 그럼 여기 이거였네. 그럼 없어지는 죄송해요. 없어지는 거 쉽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2분의 1 나왔으니까 코사인 A의 값이 2분의 1. 그러면 A의 값은 얼마? 60. 어차피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180도 안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물론 가끔 둔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둔각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나머지 각들이 이제 우리한테 정보를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각이 주로 답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똑같은 연산 문제고요. 자, 요건 한번 구해볼게요. 이 그림 중학교 때 봤던 그림입니다. 뭐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쉽진 않아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전부 다 3이랍니다. 3등분점이래요. 3등분점이 뭐죠? 3등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등분 했으니까 다시 요 변을 3개로 쪼갠 거야. 그 중에 하나 여기를 3개로 쪼갠 거야. 그 중에 하나니까 1, 2, 1, 2 되는 거 맞겠죠? 그렇죠? 3개 중에 하나니까 그 상태에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변의 길이 구하면 돼요. 2하고 3이니까 루트 10 2하고 3이니까 루트 10 2하고 2니까 2 루트 2 세 변의 길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 녀석의 양쪽에 있는 두 변 그래서 2에다가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요거의 제곱을 더할 거예요. 그래서 10 더하기 10 요거의 제곱을 뺄 거예요. 4, 2, 8 이렇게.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시면 요거 20분의 얼마죠? 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다? 얼마? 5분의 이런 느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느낌. 만약에 이게 사인 값을 구하라고 해도 코사인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만약에 사인 세타를 만약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다. 코사인 값 구한 다음에 1, 그렇죠? 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1에서 빼죠. 이 녀석의 제곱인 25분의 9를 빼주시고 거기에 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주시면 25분의 16이니까 5분의 3 이런 느낌. 그게 아니면 이미 5하고 3을 딱 보는 순간 3대 4대 5구나 떠올릴 수 있다면 바로 갈 수도 있겠죠. 그게 더 좋은 그림이긴 할 거예요. 자, 이런 느낌 괜찮죠? 자, 그 다음 잠깐만요. 자, 여기 볼게요. 저번에 살짝 보여드렸듯이 그 중학교 때 봤던 그거 무슨 거울? 청동거울. 그래서 청동거울. 청동거울은 무슨 시대지? 멍청아. 그치, 청동거울. 넌 날 왜 그렇게 쳐다봐? 표정에서 뭔가 약간 그 깔보는 듯한 약간 그 느낌이 있었는데 내가 설마 몰라서 그랬겠냐? 그냥 너 정신 차리라고 살자. 가볍게. 나 역사 겁나 잘했어. 전국에 나보다 역사 잘하는 사람 없었어. 나한테. 왜냐면 내가 수능 만점인 거야. 역사 3년 동안 역사 잘했어. 진짜야. 뻥이 아니야. 진짜. 수학보다 역사를 더 잘했어. 자, 지금 다 까먹었지만 어느 부분에서 원판 모양의 접시에 깨어진 조각이 출토되었다. 오른쪽 그림같이 접시에 깨어지지 않는 세 지점으로 삼각형을 만들어 각변의 길을 재보았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이 접시의 반지름이 뭐죠?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이걸 구해야 되는 건데 물론 꼭지점 연결 안 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거 구하려면 사인 법칙이 필요해요. 근데 사인 법칙을 쓰려면 뭐가 없어요? 각의 크기가 없죠.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구해야지. 누구를 이용해? 코사인 법칙이에요. 왜냐면 세 변이 주어졌으면 우리 코사인 법칙밖에 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구하시면 돼요. 지금 책을 보면 하니 이게 근데 진짜 중요해. 이 숫자가 이상하네. 코사인 A, 사인 A, 코사인 A가 숫자가 좀 깔끔하네요. 자, 코사인 A로 가봅시다. 코사인 A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 아이의 양 옆에 있는 두 녀석입니다. 그래서 2에다가 4에다가 6을 곱했어요. 요거 제곱한 값 16, 요거 제곱한 값 36, 그리고 요거 제곱한 값 64를 뺍니다. 4, 4, 16, 6, 6, 36, 8, 8, 64. 자, 이렇게 빼봅니다. 자, 그러면 얘는 6, 4, 24에다 48에다가 여기가 50이었는데 뺐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선생님!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와요? 이 4분면인가 보지. 둔각이니까. 누가 봐도 둔각처럼 안 보이는데 둔각인가 봐. 이렇게 직각이네. 둔각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나오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사인 A를 구해야 돼. 어떻게 하고요? 1 마이너스 요 녀석의 제곱 16분의 1의 루트값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얼마죠? 4분의 루트 15. 자, 이제 사인 값을 구해서 이제 2R 구하러 가보자. 2R 뭐 분의 뭐죠? 사인 A분의 A가 마주보는 변 요거죠? 8. 그러면 4분의 루트 15분의 1분의 8 보기 편하고 그럼 이렇게 루트 15분의 이렇게 32 분모의 유리가 15분의 32 루트 15 약분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주의할 거 이거 2R이다 2R 흥분해가지고 아싸 하면서 보기 중에 있는 거 찾지마. 2R이야 2R 반지름 구하래. 그러면 R 그러니까 15분의 16 루트 15 이렇게 해주세요. 됐죠?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동일한 문제가 되겠죠? 동일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요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각도가 우리한테 친숙한 각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뭐 하면 돼요? 쪼개면 돼요. 이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최소값인데 자, 요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최단거리 기억하시죠? 최단거리. 수학상에서 했었던 최단거리. 네, 그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만 잘 읽어봅시다. P에서 출발했어요. A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를 갔다가 여기를 갔다가 여기로 오는 이 녀석이 뭘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자. 일단 여러분이 최소값을 구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펼쳐야 돼. 펼쳐. 얘가 가는 모든 길을 다 펼치셔야 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그림이 있어요.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O에서 A에서 P. A에서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죠. 다시 이렇게 가.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이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얘가 여기 갔다가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오죠. 그럼 이쪽에 이 녀석과 똑같은 그림이 하나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잘 그릴 자신이 있으시겠네. 그냥 이렇게 하자. 여기가 지금 A 프라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얘가 그냥 이렇게 가버리면, 그렇죠? 이렇게 가버리면 자연스럽게 왔다가 이렇게 오는 거랑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 B로 가야 돼. 그러면 B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어쩌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린 거거든요. 그럼 여기 B가 또 들어가. 그래서 B가 이렇게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 B 프라임 이렇게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하죠? B까지 가야 되잖아요. 손을 쫙 그립니다. 이게 결국은 여기 1번 지점이 여기 1번, 여기 2번 지점이 여기 2번, 여기 3번 지점이 여기 3번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이게 좀 잘 안 될 거예요. 아시죠? 잘 안 돼요. 자, 다시 봅니다. 잘 보셔야 돼요. A가 출발해서 여기로 갔습니다. 요거는 지금 OB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OB 라인 맞습니다. 근데 여기 갔다가 어디로 와? 여기로 가야 돼.
그 이거 무슨 라인? OA 라인이잖아.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OA 라인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이제 어디로 와? OB의 B로 가야 되잖아요. B로 가기 위해서 다시 이거 한 번 더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복사해서 한번 뒤집어서 붙여놓고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붙여놓은 거야. 복사, 뒤집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 와라. 복사, 뒤집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뭘로 봐야 되냐면 얘가 거친 선이 무슨 선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OA, OB 그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거 뭐 쓰려고 하는 거냐면 OA의 길이가 이렇게돼요. 자 OB의 길이는 4였습니다. 문제에서 원한 건 최단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거리. 자, 요 가게 크기 4분의 파이가 몇 개? 1개, 2개, 3개 4분의 3파이 몇 도? 135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주어지고 그래서 얘가 얼마인데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걸까지 요 그림을 완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예제를 좀 쉬운 걸 주지. 차라리 개념 넓히기가 더 쉬운 건데. 이게 나왔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최단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요 녀석의 제곱. 여기를 뭐 할까요? D라고 한번 해봅시다. D의 제곱은 요거랑 요거 16 플러스 4, 2, 8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4, 2, 8, 2, 16 루트 2 그리고 코사인 135도. 자, 서준아 코사인 135도는 얼마? 2분의 마이너스 2분 아니 해야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네. 중각이니까 2, 4분면이니까 그러면 얘는 16 플러스 8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니까 16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네요. 그냥 비교가 안 하는 게 편하죠? 루트 2분의 2 루트 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더해 16 더하고 8 더하고 16 더하면 32에다가 40 이렇게 됩니다. 뭐가? D의 제곱이 D의 값이 얼마? 2 루트 1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난이도 높아요. 난이도 높은데 어설프게 이거 하나만 남기기는 좀 애매해서 여기까지 조금 진행을 해봤고요. 뒤에 있는 문제까지 할 필요는 이거는 이제 차츰 해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이제 화요일 날 하게 됩니다. 자 시간 다시 한번 설정할게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 수업은 화요일 날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6시부터 8시까지는 개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8시부터 10시까지는 문풀을 할 거예요. 문제. 그러니까 질문이나 이런 것도 이때 다 받을 거고요. 근데 10시로 제한을 두진 않을게요. 11시 돼도 되고요. 12시 돼도 돼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쭉 진행이 될 거고요. 개념은 6시부터 8시까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시간은 앞에서 이제 설정이 될 거니까. 자, 평가가 뭡니까? 잠시만 여기 있어. 자, 평가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까? 공리를 계속 하다가 계약을 했잖아. 근데 평가까지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평가는 없습니다. 요 계약한 화요일하고 목요일 그거라도 안 해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거는 없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숙제 알려드릴게요.